한국일보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가라는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의혹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한 건 6개월쯤 됐습니다. 지난 여름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된 직후부터 아들 국정원 사태 뭐 특혜 받아 이제 취업을 했다는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빚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분석인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료 의식이 너무나 과하게 작동을 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동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보좌관들한테 갑질했다가 지금 뒤통수 맞고 있는 것이 세 번째잖아요. 강선우 의원 그랬죠. 네. 장경태 그것도 일종의 성추행인데 이제 보좌관들하고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온통 된통 터진 거고요. 이랬을 때 그 이제 민주당의 170명 의원들이 보좌관들하고의 우리는 대치 국면에 있다. 보좌관 노이로제 비슷한 증세를 앓으면서 네. 이제 의원들끼리 뭉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 일을 명청대전의 그 국면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에서 목소리를 잘못 내면은 줄서기를 한다. 그렇죠. 김병기를 역성들면 친명계로 되고 네. 그다음에 김병기를 욕하면 자기 뜻하지 않게 정청래가 네. 돼버리는 이러니까 조금만 더 있어보자 뭐 이렇게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선출직은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의원들하고 뭐 그 일부 이제 20%가 여론으로 뽑은 건데 아무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옆에서 뭐 알고알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잘못하면 개딸한테 찍힌다. 여기서 이렇게 명청대전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의견을 내는 순간 개딸들 전부는 아니라도 절반의 개딸들한테 완전히 집중포화를 맞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조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명청대전 굉장히 심각하게 보거든요. 지금 처음 본 일이고, 예,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처음 본 건국 이래 처음일 겁니다. 정권 출범하자마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양쪽이 다 친명 친청이 제가 보기에는 그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뭐랄까, 가장 좀 나쁜 쪽으로 강력한 집단들이에요. 그냥 끝간대를 모르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집단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1인 1표제로 한번 이제 부딪혔죠. 최고위원 보궐선거 앞두고 그러지 않아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김병기 건이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전 이건 청와대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야, 김병기까지 너희들이 건드렸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좌파 언론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당장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서부터 저는 이제 또 충돌할 거라고 보고 지방선거 만약에 해서 진짜 그 친청계가 주도해가지고 이긴다 지방선거를 그러면 저는 8월에 당연히 이제 재선될 거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죠. 그럼 완전 급격한 레임덕이죠. 네. 그러면은 집권 2년째 레임덕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 김병기 의원을 쓰러뜨리기까지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언론들에게 제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배후에는 친청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청와대는 본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요. 예. 물론 뭐 그렇지 않은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럼 친명계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 똑같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보도 하고 뭐 수사도 할 수 있고 찌를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난투극 뭐 이런 것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당장 1월 11일 날 최고위원이 4명이 선출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 선출해야 되고 궐석 있는 최고위원 3명하고 합해서 아무튼 지도부 4명을 새로 선출하는데 이때 이 4명이 모두 친명으로 되면 혹은 친청으로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의 어떤 균형추가 급격하게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죠. 친청이 만약에 다 떨어진다. 예. 그러면 지도부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9명 중에 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친청이. 예.
그러면 이제 그 친명이 완전 이제 그 흔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여기서 한번 던진 게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2명은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그리고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4개월짜리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부를 걸어서 그래서 1인 1표제 우리가 그 보궐선거 후에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어요.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이제 당내 명청 대전한다고 다들 주시하고 있는데 당 대표란 사람이 어떻게든 일단 봉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시 1인 1표제 내가 추진할 거야라고 했어. 이거 한번 더 보자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김병기 건이 또 터지고 여기서 이제 그 선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 주목할 만한 선거다 이거. 우리 장 실장이 예. 그 명청 대전은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잖아요. 연구라기보다는 심지어 예. 박상수 변호사라고 제가 다른 방송 같이 하는 박상수 변호사가 심지어 좀 빠른 명청 교책이다 이런 말까지 처음 얘기해가지고 예. 잠깐 화제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예. 명청 얘기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예. 새 벽두 예. 1월 11일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간다면서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가 있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비행기만 타고 솟아오르면 정청래가 꼭 무슨 일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번도 그 타이밍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렇게 겹치네. 묘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명청 교체기가 저는 그래서 명나라랑 청나라랑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청나라가 이겼죠. 청나라가 이겼죠. 저는 그렇게 될 수밖에 교체기 교체. 네, 교체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예. 결국은 저는 청나라가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미래 권력은 떠오르는 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사실 이제 한 2년 정도 뒤면 이제 총선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제 공천을 줄 수 있는 그 당 대표한테 줄 서게 돼 있지. 이미 저는 많이 줄 서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에 지금 10분의 1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제 터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라는 이렇게 그 집권 여당이 이렇게 대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네. 지방선거는 그럼 어떻게 되지? 저희가 이기면 이겨야 되는 건데 네. 그게 그러면 국가에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떠오르는 해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옛날에 친이 친박 싸울 때도 결국은 이명박 정부였는데도 친박이 주도권을 가져갔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YS 때 예.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민주계와 민정계가 싸울 때도 네. 결국은 민주계가 미래 권력을 가져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친명계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죠.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이리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